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재료 관리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홍승우 교수입니다. 자, 이제 과제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 걸 리포트 형태로 오늘 배운 것들을 기록해서 촬영을 해서 카톡에 올려주시면 출석한 걸로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기록을 하십시오. 큰 제목 형태로. 그리고 그걸 버리지 마시고 보관을 했다가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 가지고 오십니다. 가지고 와서 제출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학점과 출석이 인정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한 걸 수기로 적어서 사진을 촬영해서 카톡에 올리시고 그렇게 기록한 내용들을 버리시면 안 돼요. 버리시면 안 되고 그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걸 당부드립니다. 자,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꼭 지켜주세요. 자,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 저장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재료 관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세한 부분은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점점 그러한 단계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얘기를 했고요. 자, 저장 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저장하는 데는 외식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위생성. 자, 앞으로의 시대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로 인해서 삶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위생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대면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반드시 씻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 손 씻기. 그 다음에 재치기 예절,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음식과 또 관련해서는 위생. 자, 위생과 관련해서 외식에서는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손 씻는 이유, 조리할 때 손 씻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분류는 한 10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손 씻기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거예요? 손 씻기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리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재채기 하고 난 후 그 다음에 얼굴 만지고 난 후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포도상 구균 굉장히 식중독균에서 위험한 수준이죠.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손님의 돈을 만지고 나도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한 후, 재치기 한 후, 돈 만지기 한 후, 그 다음에 다른 스테이션 들어가기 전에 그 외에도 굉장히 지저분한 걸 만졌을 때 요런 종류들 굉장히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악수하고 난 후,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정성. 이런 저장 관리에서 또 물건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법. 그러니까
차가운 거, 냉동고는 냉동고에 넣어야 되고 냉장고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또 실외에 있는 거는 근자재실에 있는 걸 냉장고에 넣는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야 될 걸 냉동고에 넣는다든지 냉동고에 넣어야 될 걸 냉장고에 넣는다든지 또 이렇게 이동할 때 들고 그런 문제들. 자, 안정성. 자, 그리고 보안성. 자, 도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이물질이나 아니면 혼합되었을 때 화학약품이나 아니면 청소용 화학약품들이 뭐 세제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이물질이 들어간다든지, 자,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 시설에 이 저장 물품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지각성, 그리고 특성 및 위치. 자, 이런 제품은 어떤 특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는 거, 재료에 대한 특성. 자, 품질 관리. 이 품질 관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생야채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뭐 데쳐서 먹을 경우에 적어도 뭐 10초 이상 끓이면 안 된다든지 10초 이상 물 속에 있으면 안 된다든지, 핏물 빼는데도 뭐 너무 오래 있어버리면 고기가 물러져 버리죠, 그죠? 적정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품질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거. 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어, 자, 저장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서 건조 물품 저장고가 있고, 그 다음에 냉장 저장고가 있고, 냉동 저장고가 있습니다. 자, 어,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잠시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컨트롤하는 밸런스 잡아주는 약간 문제가 생겨서, 네. 자, 다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자, 요런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자, 그 중에서도 특히 냉동 저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자, 영도시에서도 화학적인 변화나 미생물 발육이 가능합니다. 자, 미생물 번식을 억제하고 또 그 다음에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고의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냉동고 온도.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리포트에 적어주세요. 밑줄자. 냉동고 온도는 마이너스 28도에서 마이너스 18도입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23. 자, 근데 이 냉동고 같은 경우도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 자,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냉동이라도 서서히
물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재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기 같은 경우 보통 냉동을 많이 하는데, 자, 냉해라 해서, 자,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하얗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드라이 된다는 거, 즉, 탈수가 일어난다는 거, 냉동고 안에서도 아시겠죠? 그리고 냉동고에서도 어떤 부분, 부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막말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해동했다가 다시 얼렸다, 해동했다가 얼렸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굉장히 고기의 품질이 안 좋아지죠. 어떤 형태가 일어나나요? 네, 고기에 굉장히 고기가 질겨지고요. 고기에 이치 냄새가 납니다. 자, 못 먹을 정도로. 어떻게 된다? 품질이 저하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장기간 냉동고에 보관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냉동 저장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냉동 저장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주변의 온도보다 어떻게 인위적으로 낮추어주는 열기 조작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동결 조작이 생깁니다. 동결이라는 거는, 자, 어는 점, 자, 각 제품들마다, 재료들마다 어는 점이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냉동 원리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프레온가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이 냉매를 사용해서 냉동 장치를 순환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열을 운반해서 냉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거 따라합니다. 빈결점. 자, 빈결점에 대해서 리포트에다 적어놔 주세요. 자, 빈결점은 뭐냐면은 식품 내부에서 빈결점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 얼기 시작하는 온도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순수한 물은 빈결점이 0도씨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식품들은 물이 아니라 다른 조직 같은 경우에는 0도씨 이하에서 얼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이곳에는 뭐가 들어간다? 소금이나 아니면 당분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분의 함량이나 소금의 함량이 높을수록 낮은 온도에서 빈결점이 나타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 어류 같은 경우에는 자, 크게 두 종류가 있죠. 담수어가 있고 해수어가 있습니다. 자, 담수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5도씨부터 얼기 시작해요. 그런데 해수어, 즉 바다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도에서부터 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민물고기, 바닷고기 어는 점이 틀리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어는 점이 좀 낮은 거는 뭐냐면, 자, 바나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자,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4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얼기 시작한다는 거. 자, 이런 것도 기록해 놓으세요. 자, 레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2도부터 얼기 시작하고, 감은, 자, 당도에 따라 틀리겠죠. 감은 마이너스 2.1. 자, 포도는 마이너스 2.2, 사과는 마이너스 2도부터 얼기 시작한다는 거. 또,
딱딱하죠, 그죠? 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딱딱한 것들은 더 오래 걸리겠죠. 마이너스 4.5도. 토마토 같은 경우는 좀 재료가 무르잖아요. 마이너스 0.9도 수분을 또 많이 함유하고 있고, 양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 고구마는 마이너스 1.9, 감자는 마이너스 1.7. 자, 이런 것들, 오늘 공부한 것들 쫙 기록하세요. 그렇게 해서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출석 인증이 됩니다. 그리고 흰백 같은 경우, 흰 계란 흰자 같은 경우 마이너스 0.5, 물하고 같죠, 그죠? 아, 물보다 약간 낫지. 그리고 계란 노란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도, 우유 같은 경우도 빈결점이 마이너스 0.5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소고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6, 네. 어육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평균 마이너스 0.6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냉동 방법은,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자연 현상을 이용해서 막 얼리는 방법과 인위적으로 얼려서 기계 냉동으로 하는 법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기계 냉동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냉동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고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워크인 플레이스라 해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 대형 냉장고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리치인, 팔이 담기는, 자, 좀 소형 냉동고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떨 때 사용하느냐 하면은, 자, 대형 워크인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업장에서 그 냉동고가 아주 많은 재료를 보관하는, 자, 저장성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보관하는 그러한 사용 용도가 되겠고, 자, 리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그날 사용할 분량 아니면 적어도 4시간 이내에 사용할 분량들에 대해서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할 분량들에 대해서 보관하는 냉동고가 리친이 되겠습니다. 활용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리친에다가 너무 오래 저장한다든지 열고 닫고 사용하는 그러한 냉동고 제품을 만들 때 바로바로 꺼내서 활용하는 그러한 냉동고가 리치인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전에 유의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두 손을 가지고 물건을 이동하기 때문에 또 보안을 위해서 문이 잠겨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람이 만약에 갇혀버리면 냉동고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비상벨을 누른다든지 아니면 안에서도 문을 열 수가 있는 그러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무를 하더라도 다른 데 취업을 해서 냉동고가 있는 곳에 가서 업무를 할 때 그러한 안전장치가 있는지 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냉장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뭘 가지고 있죠? 습기를 머금고 있습니다. 습기를 머금고 있고, 또 이러한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전기의 종류, 110V, 220V, 330V. 자, 330V는 보통 순위 세 가닥 3, 4으로 들어오는데, 이 330V 같은 경우에는 전기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전기 쇼크를 먹으면 어떠한 현상이 발생된다? 네, 불행한 일,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일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 물하고 상극이다 보니까 누수 현상으로 인해서 전기가 감전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런 온도뿐만 아니라 냉동고에 보관하는 저장 기간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리포트에 자, 공부하시면서 간단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저장 기간이 틀려지는데, 자, 육류, 어패류, 가금류, 그리고 유제품, 자, 채소류, 과일 등이 자,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먼저 소고기 알아보겠습니다. 소고기 같은 경우, 스테이크라든지 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좀 장기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같은 소고기라도, 고기를 갈은 거. 그러면 덩어리 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보관 기간이 짧아지겠죠. 그 다음에 국거리 같은 경우, 네, 슬라이스 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3, 4개월,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테이크용이라든지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4개월에서 8개월. 자, 이런 것도 최대한 이렇다는 거지.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선입선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대한 빨리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 가른 것 같은 경우, 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돼지고기라도 가르면은, 자, 보관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 자, 보관 기간이 오래되면 어떤 문제들이 아까 발생된다고 했나요? 드라이 되고, 예, 이치도 나고, 네, 그 다음에, 문제들이 많이 발생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로스트나 스테이크용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가른 고기는, 그 절반인 3개월에서 5개월, 양고기 같은 경우는, 뭐, 잘 사용하지도 않습니다만은, 요즘 같은 경우, 좀, 호텔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용하죠. 그죠? 왜냐하면은, 양고기는, 방목을 해서, 보통 많이 키우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되다 보니까, 냉동해서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양고기 같은 경우도 가른 것은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한때, 이 몽골에서 갖고 온 양고기를 먹었는데 굉장히 오래됐는지 냄새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또 물론 뭐 풀만 먹은 고기에서 자체적인 누린내가 납니다만은 자 양고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자주 접하지는 못하겠지만 다음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아지 고기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2개월 정도. 그 다음에 소간이나 혀는 한 3, 4개월. 자, 그 다음에 조리된 육류 같은 경우는 좀 더 줄어들겠죠. 2개월에서 3개월. 그 다음에 소고기 육수 같은 경우도 자, 2개월에서 3개월. 자, 그리고 고기를 넣은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는 자,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간단하게 냉동고의 빈결점 그리고 냉동고에 보관하는 기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리포트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했던 거를 자기가 자필로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원 페이지
원페이지, 한 페이지만 작성하셔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라? 보관을 해라. 그렇게 해서 오프라인 때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아니면, 출첵합니다. 출석합니다. 강의 보고 나서, 기록을 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지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